자, 이번 시간에 이제 295페이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의 범위부터 보도록 하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이 과세 대상을 양도소득 범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의 범위로 열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대상은 열거지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의 범위로 열거된 것을 양도소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열거지에 따라서 양도소득의 범위라고 하는 이유는 이 열거가 구분 열거가 되어 있다. 구분. 자, 그래서 구분 열거가 되어 있어서 어차피 정리할 때 양도소득의 구분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규정을 정리할 때. 그래서 이 구분을 저는 강조하려고 번호 보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양도소득의 범위 하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저하고의 약속이 전에 흐르면, 그래서 1번 하면 토지 또는 건물, 토지, 건물,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대상. 자,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 3번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양도로 발생한 소득. 4번 기타 자산,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 5번 파생상품, 거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대상 소득이 되겠다. 그래서 토지, 건물 팔 때, 부동산에 관한 권리 팔 때, 주식 팔 때, 기타 팔 때, 파생, 거래, 이런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대상 소득이 되는데, 자, 이 물결의 의미는 당연히 양도의 범위가 되니까 양도에 발생한 소득이 대상 소득이 되겠다. 그랬을 때 이 토지, 건물 자체가 아니라 토지를 팔고 건물을 팔고 부동산의 권리를 팔았을 때 대상인데, 이때 토지나 건물의 소득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 그러므로 이때 토지 하면 줄여서 공간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되는 법률, 공간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하여야 할 지목을 토지라고 하겠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토지는 공간법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 지목하면은 28개 지목이 있죠. 그래서 등록할 지목의 의미가 되니까 양도소득세 토지는 결론적으로 사실상 토지가 대상 소득이 된 거예요. 사실상 토지를 팔아서 발생한 소득이 대상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 건물 하면은 건물에 자, 부속된 구축물, 시설물 포함한 건물이 대상 소득이 되겠다. 그래서 건물은 건물로서 자,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 시설을 포함해서 건물이 대상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하면은 굳이 자, 이 둘을 묶어서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양도소득세의 부동산은 토지 또는 건물을 말하겠죠. 제가 이렇게 부동산하고 구분한 이유는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겠다. 그래서 양도소득의 범위는 부동산만 대상이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자, 반드시 구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구분해서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에 양도한 소득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대상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지상권, 전세권 하면 우리가 영임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동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영임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리 필요하냐면 지상권, 전세권 앞에는 혹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가 붙었으니까 자, 전세권이 됐든 지상권이 됐든 토지 건물도 혹이 없죠. 마찬가지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 여부에 무관, 관계없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대상 소득이지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결론부터 양도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인지 미등기된 부동산 구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 범위가 되고 그러면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소득세가 자유롭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저는 점포 임차권 양도로서 종합소득의 기타 소득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종합소득 범위, 기타 소득 범위가 되고 양도소득 범위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양도소득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나오면 등기된지 미등기된지 구분을 좀 잘 하셔야겠죠. 그럼 이제 자, 지상권, 전세권, 영위물권인데 지역권이 안 보이는 그래서 지역권도 양도소득 범위에 해당되지 않죠. 물론 지역권은 여러분이 민법 등 공부를 할 때 지역권은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소득 권리를 갖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역권은 양도소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의 대상 소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권리도 대상 소득이 되는데 그럼 부동산 취득하시는 권리 하면은 건물이 완공이 될 때 취득하시는 권리가 있더라 그러면서 뭐 건물이 완공이 될 때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하면 분양권이 대표적이 되겠다. 분양권. 그래서 이 분양권은 아파트 분양권이든 상가 건물 분양권이든 신규물 이 분양권. 그래서 자, 건물이 완공이 될 때 취득하시는 권리 하면은 분양권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자, 이 부동 출연 권리에는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도 자, 양도소득 범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분양권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관한 권리, 입주권도 취득 권리에 관한 권리지만 일반 분양권하고 입주권하고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관련 규정이 있어서 그래서 분양권과 입주권 중 구분해서 정리가 돼야겠죠. 공부면서. 그럼 이제 이런 부동 출연 권리는 이런 분양권, 건물이 완공이 될 때 주는 권리뿐만 아니라 토지 상환채권, 토지 상환채권이라든가 주택 상환채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할 권리가 있다거나 주택 청약, 예금 증서가 있다거나 공유수면, 매립 허가권이 있다거나 특히 이주자 대토권, 이주자 대토권 하면은 편한 말로 딱지 등도 부동산 취득에서는 권리의 범위로서 양성의 범위가 되더라.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분양권 하면 우리가 대표로 상가 분양권도 있지만 아파트 분양권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아파트 분양권.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의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의 계약금에서는 그다음에 주택 청약에서 공시는 공. 그래서 주계는 주공이더라. 그래서 주계는 주공이더라.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부동산 취득에 쓰는 권리. 그게 주계는 주공이더라. 무슨 뜻이냐? 아무 뜻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 권리에 있어서는 범위를 한번 구분할 때 이렇게 한번 틀어자면 시험줄 언급이 돼도 구체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나왔을 때 주계는 주공이라가 지문이 뜰 수가 있으니까 이런 확인하는 게 점이 의미가 되니까 한번 암기처럼 자료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그래서 영익물권이 좀 해당되는 지상권 등하고 부동산 취득 권리로 구분이 되는데 높아심이 하나,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대상이 됩니다. 미등기 부동산 대상이 아닌데 그러므로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 여부에 무관하니까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도 양도소득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는 세 번째 주식으로 가보자. 주식. 자, 이 주식의 범위. 이 주식 등의 범위에 있어서는 주식은 반드시 주권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있고,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이 있더라. 그러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과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 구분돼서 양도소득의 범위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양도든 주권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든 다 대상소득이 됩니다. 그런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있어서는 시장 안팎을 봐야 된다.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 팔았냐 그렇지 않냐. 그래서 시장에 의해서 거래 여부에 따라서 이 시장은 유가증권 시장을 해서 증권시장, 유가증권 시장을 말하는데 이럴 때 주권상장법인에 있어서 대주주, 소액주주, 소액주주. 구분해 보면 당연히 소액주주는 대주주 아닌 자가 소액주주인데
주권상장 법인의 주식에 있어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할 때는 대주주 주식양도만 대상, 개미군단들, 소액 투자자들은 양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할 때는 장외거래는 모든 주주가 대상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주권상장 법인의 주식의 양도에서는 시장에 의할 때는 대주주, 근데 시장에 의해서 우리가 소액주주를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는 양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권 비상장은 대상 소득이 되는데 그러므로 대주주 아닌 자가 소액주주니까 대주주 범위가 있겠다. 그 말. 대주주 범위. 그래서 대주주 하면은 이렇게 소유 지분율하고 주식의 가액. 그래서 이런 주식에 대한 비율하고 가액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대주주 범위에 있어서 구분이 좀 필요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가증권 시장에 그래서 코넥스라든가 우리가 코스닥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스닥 시장이라든가 코넥스 시장 구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코스피 시장이라고 하죠. 일반 우리 시장을 유가증권 시장이 있는데 그에 따른 코넥스가 있고 우리가 코스피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이게 코스닥, 코넥스로 구분해서 정리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범위에 있어서는 가액하고 비율을 좀 봐야 되는데 먼저 대주주단 지분율, 비율하고 가액을 좀 봐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액은 좀 충족이 되는데 그때 일반적으로 대주주 하면은 우리가 비율적으로 봤을 때 1% 주주. 전체 기업의 법인의 주식의 비율이 1%를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다 그 말. 1%가 뭐 얼마나 됩니까? 일반 우리가 지금 코스닥, 코넥스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유가증권 시장 1%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1%에다가 25억을 따지게 된다. 그 말. 25억이 대주주 범위가 되는 겁니다. 대주. 그런데 2017년도 개정에 의해서 조금 구분이 되고 있는데 구분이 코스닥하고 코넥스 코스닥 시장하고 코넥스 시장이 있어서 이 대주주 범위가 이 코스닥에 대해서는 지분율이 2%에다가 그에 대한 시가총액이 20억을 따진다. 그 말이야. 20억을 따진다. 그다음에 이 코넥스에 대해서는 좀 더 적은 기업이니까 지분율이 4%가 되겠다. 4%가 되면서 그에 대한 시가총액에 대해서는 10억이 되겠다. 그 말 10억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범위는 충족 요건이 아니라 비율하고 가액은 원싱 어너더예요. 별개 조건인데 지분율이 1% 이상의 주주, 대주주 또는 시가총 25억. 그러나 코스닥은 2% 이상, 20억 이상, 4%, 10억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저는 1%에다가 20억에 여기에 초점을 두지만 코스닥과 코넥스 명을 구분해서 2017년도 개정 규정이니까 이에 따라서 2018년, 19년도로 흘러가면서 이 대주주 범위가 조금 강화가 될 겁니다. 그 말은 범위가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분율이라든가 또는 시가총액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거다. 그 말이에요. 2018년, 19년 흘러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 적용하면 틀을 잡았기 때문에 이걸 우리 너무 지엽적으로 이게 지분율까지 또는 시가총액까지 물어볼 수 있을 까 생각하지만은 출제자의 의도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주주 범위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게 혹시 나온다면요. 요즘에 문제 유형적인 뭐가 있습니까? 진영이 있잖아요. 가로넣기. 다음 대주주는
뭐 주권 상장 부분에 대한 자 설명을 쫙 하면서 가로를 해서 뭐 여기서 유가주권 시장에 대한 지분율 시가총액 가로 만들어 놓고 올바르겠으니까 들어갈 내용을 한번 배열해 봐라. 그런 식으로 그럴 때 코넥스 코스닥 이렇게 구분하면서 정점하시면 되죠. 그래서 주식 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분율로만 따지만 핵심은 시장에서 거래할 때는 대주 주식 양도만 대상이 된다는 거. 자, 다음에 이제 기타 자산으로 가보죠. 기타 자산 하면은 자, 좀 힘들지만은 자, 네 대상 수다. 기타 자산 하면은 하나, 자, 둘, 셋, 넷. 그래서 사업용 고정자산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있겠다. 영업권, 그다음에 이용해용권이 기타의 범위, 다음에 과점주주의 법인, 자, 과점주주의 법인의 주식, 그다음에 특수업종의 자 법인의 주식에 있어서 기타의 범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자, 과점주주에 대한 법인의 주식, 특수업종에 대한 법인의 주식이죠. 주식에 양도에 따른 범위가 되는데, 자 먼저 영업권의 양도인데 영업권은 굿윌 미래 장래 뭔가 좋아질 거라고 기대된 걸 화폐금으로 나타낸 것을 영업권이라고 하는데 양도소득 범위에 있어서는 영업권 자체가 대상이 아니라 사업용 고정산과 함께 양도는 영업권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권이 양수의 범위가 되려면 사고를 쳐야 된다. 그 말. 사고 친다? 그런데 만일 사고 치지 않고 영업권에 대한 단독 영업권을 떼내서 단독으로 양도를 하면 역시 종합소득 범위에 기타 소득이 되지 양도소득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친 영업권 이렇게 정의를 해서 기타 자산의 영업권의 대상 소득은 사고친 영업권 이렇게 정리가 돼야겠죠. 자, 다음에 이용해용권은 타인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서 골프 해용권, 자 헬스클럽 사우나 해용권은 다양하겠죠. 저는 골프 해용권 등에 대해서는 일반 해용권 그리고 추주 해용권이 있더라. 그래서 일반 해용권은 타인에 비해서 배타적 유리한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일반 골프 해용권도 대상. 그런데 추주 해용권은 권리가 내포된 주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주 해용권도 대상 소득에서 이용 해용권은 일반 해용권이든 추주 해용권이든 모두 대상 소득된다. 따라서 뭐 다른 해용권보다 특히 우리가 골프 해용권에 보면은요 일반이 있고 주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 해용권은 주주 해용권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주주 해용권은 일반 해용권보다 비싸죠. 왜? 주식 가치가 내포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 해용권도 대상, 주주 해용권도 대상 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면서 이용 해용권에서도 구분해서 정리가 돼야겠죠. 자, 그럼 이제는 과점주주에 대한 우리가 법인의 주식인데 특수업종에 대한 법인 주식에 대해서 큰 범위가 바뀐 게 아니라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2017년도 역시 개정 내용이 되죠. 그러면 과점주주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등에 자 보유한 법인의
지분, 법인의 주식을 자, 이런 가지고 있는 주주의 자, 주식의 자, 합이 주주니까 합이 과점주주가 되기 때문에 50% 이상 주주를 말한다. 그 말이야. 과점주주로서 50% 이상 과점주주의 자, 주식의 비율로서 주식의 보유 비율이죠. 과점주주 해당이 되면서 자, 그 법인의 자, 법인의 부동산 비율. 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 부동산이 50% 이상 부동산을 차지하는 비율의 법인에 있어서 이 과점주주에 대해서 주식의 양도 비율 좀 들읍시다. 그걸 볼게요. 자, 양도 비율. 주식을 파는 비율에 있어서 절반 이상, 50% 이상 양도할 경우 그 양도도 소급에서 3년 내 소급에서 절반 이상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의 범위에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과점 주주의 주식으로서 자, 부동산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의 주식에 있어서 절반 이상 소급에서 3년 내 절반 이상을 팔면 자, 기타 산 범위로서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점주에 대한 법인의 주식, 그러면 이제는 특수업종에 대한 법인이 먼저 특수업종 하면은 서로 부동산 업종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동산업. 자, 이게 부동산업에 해당이 되니까 이런 특수업종에 대한 범위도 많이 나오지만 부동산업, 이게 부동산 업종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업종들이란 자, 주식에 있어서 부동산 비율, 이게 부동산 업종이니까 부동산 비율. 자, 이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인 자, 법인의 주식이다 그 말이야. 이 주식에 대해서는 단 한 주만 팔아도 대상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법인의 주식에 있어서는 절반 이상 중요 과점 50% 이상입니다. 그러면 특수업종 하면은 부동산업에 뭐 스키장, 골프장업, 부동산업 하면은 골프장업이라든가 스키장업, 이런 이 부동산 업종이다. 그 말이에요. 특수업종은 업종이 골프장업 등에 대해서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이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 이런 부동산 법인에 대해서는 단 한 주만 팔아도 대상 소득이 되겠다. 자, 그러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법인 주식과 특선주는 같은 주식의 양도인데, 아니 주식 양도는 주권과 비상장 또는 주권 상장 비상장물에 양도가 있는데 기타 자산을 구분한 이유는 적용되는 이제 양도 세율도 다르거든요. 범위에 있어서 이렇게 자, 일반적인 주식이고 이건 그 법인의 주식을 자, 시장을 통해서 대주주를 상했을 때 어느 회사 등에 상관없이 뭐 그 회사에 대한 주식 비율이면 과점이 돼야 되냐, 업종 이런 거 상관없이 적용된 주식 양도고, 기타 자산에 대해서는 과점 주주의 법인 주식인지 특수업종의 법인주식을 구분해서 그 범위, 이 범위가 충족돼야 대상 소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과점하고 특수업종에 대해서는 자, 좀 힘들지만 이런 틀 봐보세요. 자, 크게 구분하면은 과점주주하고 특수업종을 구분할 때 자,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 자산 중에서 요 부동산 비율이 자, 보면은 부동산 비율이죠. 비율이 자, 50
50% 이상. 지금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비율이. 자, 비율이 80 이상. 80 이상. 부동산 비율이 그래서 50 이상. 과점에 대해서는 과점주 50% 이상이 돼야 되고 양도 비율이 50% 이상이 돼야겠죠. 그런데 자, 특수업종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80 이상의 업종, 여러 업종이 되는데 업종 중에 하나의 업종이 되면서 단 한 주만 팔아도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지 80% 이상은 구분을 좀 잘해야겠다. 그래서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의 법인을 자, 과점 주주 법인의 주식이 있다는 기타 사안,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의 법인 주식을 특수업종의 법인 주식의 양도로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그만큼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할 때 50, 50, 50, 80, 1, 1 이런 패턴만 좀 잡아주면 사실은 개정이 되면서 원래 범위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타에 보면 과점령 과거 기존에 있었지만 이걸 시행령을 법률화되면서 그 내용을 원론 성질을 자세히 해놨기 때문에 그런 점에 신경을 좀 써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파생상품을 마지막으로 보죠. 자,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거래라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대상 소득이 되는데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2016년도 신설된 대상이죠. 그랬을 때 이 파생상품 하면은 코스피 200 선물이라든가 200 옵션 2와 유사한 그러니까 파생상품. 그래서 선물과 옵션 그 다음에 2와 유산 파생상품도 돼서 요 유사한 것에 대해서 2017년도 개정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선물이라든가 우리가 옵션 이걸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또한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지수와 수치 변동과 연관에 대한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코스피 200 선물, 200 옵션이와 유사한 파생 상품에 대해서 거래에 있어서 2016년도부터 양수의 범위에 해당이 되니까 그 범위에 해당되는 틀 잡아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놓치지 마라. 파생 상품 거래 행위로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 범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의 범위에 있어서 제가 번호 1번 토지 건물, 2번 부동산의 권리, 3번 주식, 4번 기타, 5번 파생상품은 그 번호를 부여해 드렸지만은 아마 계속 정리해 나갈 때 활용할 테니까 그 번호를 좀 연상하면서 대상을 구분해야겠죠. 그런데 우리 뭐 시험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복잡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인 문제 300페이지 봐보세요. 확인 문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걸 한번 찾아보자. 자, 그래서 자,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1번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여기 있죠?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상 소득이 되겠죠? 두 번째,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채권, 전세권 등기된 채권. 자, 대상 소득이 되겠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죠. 3번, 지상권, 양도에 발생한 소득 대상이 되겠죠. 자, 4번, 자, 영어권의 양도인데, 영어권의 단독 양도죠. 영어권의 단독 양도는 종합소득 기타 소득 범위지 양도소득의 범위는 아니다. 양도소득 범위가 되려면 사고 친 영어권이 돼야 된다. 영어권이 대상은 사고를 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고. 자, 다음에 5번은 시설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자, 타인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
권리가 부여된 주식은 주주회원권이죠. 주주회원권도 대상 소득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되겠죠. 그럼 이제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 의무자는 소득세 틀 잡아서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걸 한번 보되. 자, 양도소득 납세 의무자에 있어서 하나만. 자, 만약에 공유 재산, 공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에 있어서는 지분별로 분배되거나 분배될 양도 소득 금액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거. 그래서 공유물에 있어서 공유 자산에 있어서는 지분별로 분배되거나 분배될 금액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 거주, 비거주자는 구분 한번 해드렸죠? 그에 따라서 자, 거주자는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제한 납세는 구분이 되는데 확인 문제 한번 봐보세요. 302페이지. 이 페이지. 양도소득의 납세의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는데 자, 거주자 1번 동그라미 그리고 국내 동그라미. 거주자가 국내 땅을 팔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양도세 의무가 있겠죠? 다음 두 번째. 자, 거주자 동그라미. 왜? 국외 땅을 팔았습니다. 5년 이상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외는 5년 이상이 필요해요. 다음 3번에 비거주자 동그라미. 국내 땅. 비거주자인데 국내 땅을 팔았죠? 대상입니다. 4번에 비거주자 동그라미. 국외 동그라미. 비거주자가 국외 건물을 팔았습니다. 미국 살면서 미국의 건물을 팔는데 뭐 국내에서 양도 의무를 부여하겠습니까? 의무 없어요. 4번은. 5번은 공부하겠지만 인천에서 비행기 타고 빠이빠이 할 때 이민을 갈 때 비과세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2년 내 팔아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보유기한 제한받지 아니한 경우 규정으로서 확인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이런 기본적인 것도 활용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은 양도를 팔아야 되니까 개념 형태부터 한번 더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